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17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유동규의 변심이 상당히 뼈아프죠.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에 본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다가 유동규도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았죠. 이재명은 해생하지 못한다. 자, 그런 판단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했고,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진술로 인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때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국회의 방탄에 숨어서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 두 번째 그 구속영장 청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번에는 대북 송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제2의 유동규가 나타났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유동규의 특징은 처음에는 혐의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본인이 다 차단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줬습니다. 자, 대북 송금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장동에서 유동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화영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이고 이해찬 신복인데,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켰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이 그 평화부지사 이런 직책으로 대북사업,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이 8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에게서 받아서 전달을 했다. 김성태가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대신 전달을 했다는 거죠. 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이 사업이 500만 달러. 그 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을 가는 대가로 주기로 했다는, 실제로 줬습니다. 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죠. 자, 엄청난 돈입니다.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김성태는 다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나왔다 하고 법원에서 본인이 정의인으로 나와서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불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화영인데, 이화영이 이제 제2의 유동규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내부 말이 나오고 있고, 법조계 주변에서 그 문건이 이것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이 돼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 자, 이런 그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매일경제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체념을 했다. 제2의 유동규 되나 해서 민주당 비상. 제2의 유동규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중에 이 정무회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자,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국정원의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완전히 수세에 이제 몰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상 체념한 상태다. 그래서 다 불기 시작을 했다. 이미 입을 열었다. 자,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에는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까지 이재명 그 참모들이 올렸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은 계속 막판 설득을 이화영에게 하고 있는데 거의 체념 상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2018년, 2019년에 그때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죠. 이화영. 경기도 대북 스마트팜 사업,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게 대납하도록 관여했다. 이 본인 혐의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제 본인 혼자만 아무리 버텨봤자 안 되니까 이제 부인하기 힘들다.
이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게 대납하도록, 그러니까 자진해서 대납을 한 게 아니고 대납을 하라. 이렇게 이재명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가 800만 달러를 대납을 해주면은 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본인은 엄청난 이득을 얻겠죠. 실제로 김성태는 법원에서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상당한 반대 급부를 기대를 하고 돈을 보냈다. 이것을 인정을 했죠. 그러면은 그것을 요구를 한 이재명이 이 사건도 주범이 되고 마지막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본인의 방북은 불발됐지만은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이 김성태가 먼저 변심을 했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해서 이화영, 김성태가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이렇게 연결되죠. 이화영을 김성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김성태는 조폭 출신입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질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질신문을 얼마 전에 했는데 김성태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을 했죠. 그래서 이화영에게 형님 잘 생각해 보시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지금 그때 나왔었죠. 잘 생각해 보시라 하면서 주변 사람이 이미 다 구속이 됐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불자 이거죠. 다 진술을 하고 우리도 살 길을 찾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뒤에 있다. 이재명이 800만 달러를 건너간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이 요구를 했다. 그걸 다 불자는 이야기를 대질신문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화영은 몸이 안 좋다 하면서 서둘러서 대질신문을 건네고 불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문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던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건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문건을 작성한 현직 국정원 직원이 또 6월 달에 정인신문을 했습니다. 그 문건 사실이다. 내가 작성한 그대로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7월부터 시작된 김성태의 법정 정언 이것이 다 한꺼번에 쫙 밀려오니 급격히 마음이 흔들렸다. 이화영이. 그래서 체념 상태고 곧 다 분다. 이 국정원 대북송금 관련 문건은 이겁니다. 그때 대북송금 할 때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안부수도 이미 돌아섰죠. 체념했죠. 본인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대북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원에 내가 다 보고를 했다. 잘못하면 본인이 다 덤태기를 쏠 수가 있으니까는 국정원 몰래 막 북한에 돈을 주고 하면은 그렇게 정언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 역시 정인으로 나와서 안부수 회장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다. 보고서를 작성 내가 했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지난 11일 정인 신분으로 처음에 나와서 그때 내가 억울해서 나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죠. 처음 법정에 나와서 대북 송금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정언을 하고 이하영에게 또다시 그때 대질신문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때 이하영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하영이 거의 체념 상태에 빠졌다. 현재 검찰은 이 고뇌에 빠진 이하영에게 확실해진 혐의에 대해서는 그만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북송금 혜택의 최종 수혜자로서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로서 본인이 방북을 하려고 돈까지 줬다. 북한에. 그런 또 혐의까지도 다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쪽도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대장동 여기에 막 방어를 했지만은 북한 문제까지 이렇게 걸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어떤 그 이념 또 그 도덕성뿐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은 도덕성 같은 건데 여기에는 또 대북 문제까지 걸리면은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다 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초비상이 걸렸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최근 이하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받았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하영이 정말 어디까지 불 것인지 그리고 직접 이재명 관여 여부, 이재명에게 내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폭로할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관문을 넘으면은 최종 윗선, 이재명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미 다른 건 다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영 입만 열면 되죠. 입만 열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태세가 지금 검찰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뭐 말로만 했지 또 지금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공정한 수사라면 뭐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불공정한 수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방탄을 치겠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 31명이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비명계에서 그렇게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167석 중에서 31석이 빠져나가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방탄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구속 여부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특히 이재명이 대북 송금 정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무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하영이 진술해주면 이거 게임은 끝난다. 정무회의란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 최측근 15명 정도만 딱 참여를 시켜서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나눴다는 겁니다. 워낙 이재명 주변에는 비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채무를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때 아마 15명 안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 다 있었겠죠. 15명 정도만 참여시켜서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정무회의라고 해서 이런 아주 엄밀한 위법사항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정무회의는 경기도지사의 정무회의인데 회의 일정만 기록이 돼 있고 회의록, 회의 자료 이것이 일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화영은 거기 계속 참석을 했죠. 정무부지사니까. 평화부지사인데 정무 역할도 다 했죠. 특히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하영이 정무회의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좀 김성태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해 뭐 지시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4번 통화를 했다고 그 김성태가 폭로를 했죠. 이재명과. 그럼 그때 이하영이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하영이 그때 두 사람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대신 돈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은 오갔다고 지금 김성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하영 하나만 남았는데 이하영이 흔들릴 뿐이 아니고 이미 체념 상태이기 때문에 또 모든 걸 술술 진술을 하면은 제2의 유동규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테러는 막힌다. 자,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